지금 추석을 광주, 전남, 전북에서 보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 추석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주 토요일 날 최대로 많이 지금 권리당원이 있다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광주, 전남북 행사가 있죠. 토요일.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많은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제 추석 민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추석 때 방송을 그대로 진행합니다만 추석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추석 밥상 여론 그래갖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저기 아버지 대선 주자 누구 좋아하세요? 나는 홍준표다. 그러면 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괜찮던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결혼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경우는 의절하기도 하죠. 이 새끼가 지금 서울을 보내줬더니 네가 지금 뭐 경상도 사람인데 지금 민주당 찍냐? 뭐 이렇게 뭐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추석 밥상은 여론을 만드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젊은 층들이 그렇게 정치에 많이 관심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제가 광주를 내려가면 거의 초토화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친척들이 내가 정치하는 줄 알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랑 방송을 하니까 뭘 막 물어봐. 누가 될 것 같냐. 그럼 지금 제가 올해 안 내려가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막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물어보시죠. 누가 될 것 같냐. 근데 우리 쪽은요 생각이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다만 내려가면은 아마 일부는 이낙연을 찍을 것이냐 이재명을 찍을 것이냐 정도 요런 정도가 있긴 한데 그 추석 밥상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쨌건 호남은 누구를 택할 것이냐. 근데 아까도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여론조사가 어저께인가요? 무등일보에서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이낙연이 이재명을 앞서는 여론조사. 개뻥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그 유선 비율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초토화시켰던 바로 그 총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누군지 아세요? 광주에 광주일보, 무등일보, 전남일보 이런 애들이 선동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등 돌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광주 민심이라는 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의 민주당이 진짜 못한다. 요거 선동했던 놈들이 지금에 와서는 온갖 내가 말씀드리잖아. 여론조사 스킬은 응답률부터 시작해서 자동응답이냐, 전화 면접이냐, 전화가 몇 시대에 가느냐, 아니면 유선 비율이 얼마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거를 광주 무등일보가 한 여론조사가 메인 포탈에 뜨는 것도 난 정말 오랜만에 봤다. 그 말씀하신 무등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주에는 이재명 지사가 1위 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때는 리서치 뷰라는 곳에 의뢰를 했습니다. 무선 ARS 100%였고요. 이번에 그 이낙연 지사가 더 올라간 그 여론조사는 리얼미터에 의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걸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비교를 일단 했고요. 리얼미터에 1,600명 의뢰를 했는데 광주는 무선이 90.4%, 유선이 9.6%. 임의로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 자동응답 한 게 뭐 이런 식으로 무선이랑 유선의 비율을 다르게 했고 응답률은 11%였어요. 전남은 무선 가상번호 89.5%, 유선 10.5%. 광주 전남은 일단 다르게 했고 유선이 거의 10%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응답률 11.4%. 이거를 단순히 같은 무등일보에서 했다고 비교를 해서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죠.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광주에 있는 지역 언론들 다 대기업이랑 연관했어요. 그 유명하죠. 뭐 누구누구 일가의 지분이 얼마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낙연이 지금 호남에서 인기가 훨씬 높아를 어떻게 그 포탈 탑까지 끌어올리는 거 보면 정말 용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절대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들에서 이낙연이 최근 한 2달 넘는 시간 동안 이재명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호남에서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론이 이렇게 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일단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최근에 나온 금요일 날 나온 갤럽 여론조사의 일부 몇 개 하고 지금 금요일 날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일단 그 양자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재명 대 윤석열 43대 42 이재명 대 홍준표 44대 39 이낙연 대 윤석열 40대 42 이낙연 39대 홍준표 40 요거는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 제대로 된 여론조사에서는 무조건 이재명 지사가 이 이낙연에 비해서 그러니까 경쟁력이 훨씬 높아요. 요거는 오히려 많이 좁혀든 거에 가까울 정도로 갤럽이 최근에 머니투데이랑 다른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좀 기존에 나오던 방식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호감도도 한번 볼까요? 이재명 떨어졌다고 해. 최근에 그 대장동 건 때문에 좀 떨어졌대요. 그래도 그게 반영돼서 호감이 간다가 이재명 34, 윤석열 30, 홍준표 28, 이낙연 24밖에 안 돼요. 결국 경쟁력에서는 이재명이 앞서고 있는데 호남 사람들이 이낙연을 과연 선택할 것인지 저는 회의적이고요. 목요일 날 나왔던 MBS 여론조사 중에 당선 전망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40, 윤석열 22, 홍준표 이게 지금 18이죠. 다음에 이낙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6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선 가능성도 이재명이 1등이에요. 압도적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7% 올랐어요. 당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근데 그런 여론조사를 막 내면서 선동하는 거죠. 그것은 과학을 빙자한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그래서 내가 어저께 성동일 방송에서 20몇 개 여론조사를 합한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이 여론이에요. 특정으로 갤럽이 맞다, NDS가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여론이라고. 그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이재명을 최근 2달 동안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여론조사가 튑니까? 이낙연 찍어도 돼를 강요하는 거죠. 안 지니까 찍어도 된다고 강요하는 거고 이낙연 후보가 그런 얘기 했어요. 호남 대통령이 안 된다는 편견을 깨달라. 그리고 또 광주 이야기도 했죠. 광주가 뭐 나를 버리면 뭐 갈 곳이 없다는 등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 뼈 때리는 댓글을 하나 봤는데 이낙연 후보가 안전한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윤도리는 자기 추악한 과거와 싸우고 홍카는 돼지 발정제로 싸우고 추미애는 검찰과 싸우고 이재명은 조선일보와 싸우고 이낙연은 하루가 멀다고 추미애와 이재명에게 싸움을 건다. 너무 뼈 때리는 댓글이어가지고 써왔습니다. 일단 호남 대통령은 안 된다는 편견을 깨달라 이 말이 굉장히 좀 아프게 와닿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옛날에 한때는 영패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남 패권주의. 왜 대통령은 영남에서만 나오느냐. 근데 이 이야기를 호남 후보가 스스로 한다는 게 사실은요. 호남 사람들은 날 찍어줘야 돼로 들리기 때문에 제가 아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비판해야 되냐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광주 호남이 밀어줌으로 대통령 끌어올렸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 후보들이 윤석열처럼 뭐 내가 충청도 출신 아버지를 뒀다고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는 겁니다. 강원도 출신이면 어떻고 대구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가치가 맞으면 우리 대통령 하는 거죠. 호남을 꺼냄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남 사람들은 나를 찍어야 되라는 그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남이 갈 표준말로 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말이 그래도 광주 출신의 대권 후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지역 감정을 역이용하는 게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이게 호감을 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내 얼굴이 화끈거리더라. 이런 반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튀는 여론조사 하나에 기대가지고 모든 똥파리들이 그냥 이거 봐라 드디어 뒤집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여론조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대표적인 표본인 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대통령을 나가겠다 한 사람이 이 하나를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나를 찍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역 감정을 역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낙연 후보가 광주가 지지 안 해주면 나는 끝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낙연 후보님, 5.18 때 뭐 하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하루가 멀다고 연애하신 분입니다. 이낙연 후보님, 본인이 본이었건 아니었건 전두환 찬양하는 기사 쓰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낙연 후보님,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던 그 해에 왜 그렇게 많은 이명박과 사진을 찍으셨습니까? 4대강 예산 왜 그렇게 너무 흔쾌히 통과시켜 주셨습니까? 광주가 지지 안 해주면 나는 끝난다고요? 5.18 때 뭐 하셨습니까? 서울 올라가셔가지고 연애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요. 그 당시에 그 부인과 연애하던 시절이었는데 하루가 멀다고 연애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광주에 대한 아픔 같은 게 있었다면 아무리 동아일보가 아니라 동아일보 할아버지라도 전두환을 조금이라도 칭찬하는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민주화운동을 못했을 랑정 그 살인마에 대한 찬양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 전두환과 비슷한 캐릭터인 이명박이 4대강하는 예산을 그렇게 흔쾌하게 통과시켜 주시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는 아직도 반대했다고 말하지만 찬성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은데 지금이어서 광주가 지지 안 해주면 나는 끝난다고요? 나도 5.18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주먹밥 물 날랐어. 광주가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우려먹는 곳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래놓고 뭐 광주 전라도가 호남 대통령이 안 된다는 편견을 깨달라고요? 이 말은 우리가 죽어도 못하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지역 감정을 소환하기 때문에 어떤 개새끼가 나한테 너는 호남 사람이어서 왜 이낙연 지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가 했던 말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호남 사람이라고 찍어주냐. 대통령 까민이 돼야 찍어주는 거지. 이럴 때 필요하다고 호남 팔아먹고 광주 팔아먹고 하시는 분이 아무 의미도 없는 국회의원직 사퇴나 하시면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배수진입니까? 호남 대통령 광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호남 사람들은 나를 찍어달라고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지금 21세기 2021년인데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진짜. 저는 아직도 이번 공약을 몰라요. 그래놓고 지금 네거티브 안 한다면서 대장동 이야기는 근거도 없는 거를 계속 꺼내와가지고 불안한 후보보다 안심되는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이재명이 1위가 아니라 이낙연이 1위였으면 이재명보다 더 털렸을걸? 그럼요. 아직 지금 털린 게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불안한 후보라기보다는 불안하지 않은 후보고 안심할 후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털린 게 없어서 그렇지. 이재명이 1위가 아니고 이낙연이 1위였다면요. 지금 상상도 못할 것들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1위다 보니까 검증 차원에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붓는 바람에 뭐 그렇게 네거티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나 뭐가 안심되는 후보예요. 저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운 후보죠. 호남 팔아먹고 광주 팔아먹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전라도 사람이 노무현도 뽑고 문재인도 뽑고 이재명도 뽑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모르고 신압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대통령 할 수 있어를 만드는 세상이 오는 거야. 자기가 벌써 이미 광주에 가면은 광주 사람들만 알고 있어요. 호남에서 나 뽑아달라고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미 저쪽에서는 이게 대선 본선 가면 결집표 현상이 또 벌어져. 지역감정 투표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지방선거하고 총선에서 지역색으로 결집해버리면 그 순간에 민주당은 영남에서는 표를 못 얻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른 척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 부산 사람이면 어떻고 대구 사람이면 어떻고 광주 사람이면 어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지금은 대선에서 출신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나보다 못하신 분들이 무슨 대선에 나간다고.
지역 감정 선동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리고 그런 지역 감정이 박정희 때의 지역 감정을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그렇고 그리고 지역 감정도 이거 진짜 찌질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옛날식으로 우리가 경상도보다 발전이 뒤처져 있다. 저 호남 사람 대통령 만들어서 이렇게 호남도 발전해보자. 이런 80년대식 지역 감정 있잖아요. 이게 그래도 지금 이 이낙연의 지역 감정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한테 뭘 돌려줄까 하는 고려는 있어요. 근데 호남이 안 찍어주면 나는 끝이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뭘 돌려줄까 하는 고려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오로지 나. 야, 니들 나 찍어야 돼? 왜? 나는 호남 사람이니까 니들이 나 안 찍으면 나 끝난다? 뭐 자해공 갈등입니까 이게? 아니, 호남 사람들은 이낙연이 정치적으로 끝나는 것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요. 아무 의미 없이 그 중요한 종로 지역구 헌신짝 버리듯이 팽개치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나 진짜 이거 호남 대통령 광주가 지지 안 해주면 나는 끝난다 이런 말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건데. 우리가 오랜 시간 방송해 오면서 제일 걱정하고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가서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출마를 하면서 그쪽 부울경의 민심을 얻어서 지방선거 때는요. 경남지사, 울산시장, 부산시장을 다 가져오는 기염을 더했잖아요. 근데 물론 보궐선거 때 지금 부산시장도 뺏기곤 했지만 이 지역이 강조되면 될수록 다른 지역에서 민주당은 망하는 구조가 있단 말이죠. 이낙연이 호남 출신인지 모르냐? 굳이 이걸 워딩으로 해서 헤드라인으로 나가게 만들어야 되냐고요, 내 말은. 광주가 지지 안 해주면 끝난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호남 사람을 이낙연은 그동안 설득하지를 못했어요. 그나마 새날만 해도 봐봐. 광주, 광주, 곡성. 네. 안 살려주시죠. 4명 다 호남인데.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낙연 후보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계속 이야기했죠. 얘기를 얘기하지 했었죠.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 대한민국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이 광주 출신이니까 호남 출신이니까 이런 마음은 적어도 저희 세대한테는 먹히지가 않아요. 전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역 감정을 전남하고 경상을 나눈 이유가 경상이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근데 전남과 경상에 이거를 대결 구도로 붙여버리면 훨씬 많은 숫자를 경상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 버린다고. 이게 처음 말 그대로 지역 감정을 박정희 때 불러일으킨 이유예요. 마치 그렇죠. 예, 그걸 근데 이용해서 지역 감정으로 정치를 한 거고 예.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보면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아요. 서울, 인천, 경기에. 그럼 나머지 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반 중에 반이 영남이에요. 반이.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을 전남, 충남, 강원, 제주가 나눠 먹는 그런 구조인데 아무튼 그 지역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정치에 써먹는 것은 마치 종로 지역구를 내팽개치면서 무슨 정권 재창출에 배수진을 친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민주당에 도움 안 되는 마찬가지로 호남 어쩌고저쩌고 광주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거는 하실 말씀 아니고요. 이걸 다른 주자가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참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종로에서 맘 맞고 한강에서 누들긴단 말 들었어도 종로에서 당선되고 전남 가서 그러니까 그 모든 일보의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어찌 됐건 집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좀 보수적이어서 그나마 이재명, 이낙연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이낙연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의 여론을 딱 가져와서 명절 밥상 직전에 호남에서는 이낙연이 이긴다며 이거 만들려는 이쪽이 공작인 거고요. 여기에 지금 대장동 건 해가지고 네거티브 안 한다고 하지만 나는 인격은 안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안 한다고 했으면은 호재가 나왔더라도 본인은 막아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서른 대타로 내세우고 본인도 이제 어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본인도 어떤 말하는 것을 뉘앙스를 보니까 내가 말을 않겠지만 하면서 말 다 하더만 불안한 후보라고. 한 번쯤이라도요, 나이 70 드신 분이 50대 중후반에 그
자기 정말 새까만 후배 같은 조카 같은 후보 하나에 흠 한 번 감싸주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지지율을 떠나가지고 저거는 이미 재판으로도 끝난 사건인데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서른 같은 것들 내세워가지고 무슨 뭐 MB 이야기 소환시키고 하시는 분이 무슨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조국 장관 이제 와서 뭐 자기가 편든다고는 하지만 뭐 부끄러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같은 민주당이라고 지지해주기 진짜 솔직히 엄청 힘들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만 더 국민의당이 그 휩쓸기 직전까지만 해도 나는 전남매나 전북이나 광주 국회의원들 안 좋아했어요. 지역 토호들이야 그냥 한 번 하면 3선씩 해먹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 결로 개혁 성향은 하나도 없고 광주, 전남, 북 사람들은 되게 개혁적인데 거기 정치인들,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엄청 보수적이어가지고 발전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본 적도 없어. 촛불 집회 나와본 적도 없어. 민주화는 서울에 있는 민주 시민들이 만들어내. 그중에 일부가 버스 타고 올라와. 정치인들은 늘상 그렇게 보수적이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낙연이에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 돌아가시던 바로 그 해에 이명박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4대강 예산 먼저 통과시켜주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시켜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호남표 광주표를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내가 광주의 아들이란 타이틀로 이 방송한 게 거의 10년 다 돼가요. 대체 당신들이 무슨 개혁 뭐를 했는데 지금까지. 정치인이하고 유튜브 하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그래서 열심히 국무총리 할 때 빨아들였더니 무슨 블랙리스트라 만들어가지고 이재명한테 돈 받고 지지한다고. 에이씨. 여기다 광주하고 호남을 잡고 소환하는 거 보고 정말 엄청 빠게 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따지면 내가 문재인이 아니라 안철수를 지지하거나 뭐 박지원을 지지하거나 그랬겠지. 사람들 말이야 승질나게. 여러분들 이 분노를 여러분들 그 추석 밥상에 좀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씩 해. 추석 명절 잘 지내시라고. 저는 당직하고 있을 테니까요. 아프실 분 아프시고요. 추석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잘 지내세요. 저는 노동의 현장에 있겠습니다. 이번 연휴가 기니까 저는 족벌이라는 다큐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긴 연휴 동안에. 그리고 그 추석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오잖아요. 가을 하면 축풍낙엽이다. 이상하게 추풍이라는 게 연명적으로. 자, 광주의 딸 얘기해. 네, 광주의 딸입니다. 아빠가 갔네? 저희는 어차피 새날은 365일 방송을 나가기 때문에 다음 연휴 때에도 생방은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 없던 듯이. 야, 근데 이번 주 주말에 결과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주 아니고요. 다음 주입니다. 아, 그래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텀 쉬고 가는 주예요. 이번 주가. 그리고 추석이 끝나고 호남 경선을 하게 되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현기증 나요. 광주 전남북이 경기도보다 많아요. 권리당원이. 그만큼 이제 핵심인 지역이기도 하고 뭐 근데 문제는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 구독자가 거의 안 늘었어. 어머. 니들이 못나서 그런 거야. 아니 구독을 아까 치면 제가 든다 그랬잖아요. 구독 줘봐봐. 지금 얼마나 아니 이제 늘었는데. 늦었어요. 이제 안 돼. 약발 다 떨어졌어. 아유 정말. 자, 구독자가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20명 늘었다 그랬지. 그 후로 10명밖에 안 늘었어. 아니 저 각을 시간, 그렇게 한 잡으면 시간 안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구독 좀 해주시고요. 아, 진짜 내가 아까 화를 내서 뭐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요, 정치인들 보면 정말 어떻게 역겨울 때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정치인들 보고 있으면 지들끼리 공천 받아갖고 뭐 해서 뭐 국회의원 몇 선씩 하고 이러는 거 보면 한 번쯤 국민 앞에 서서
어쩔 때는 박근혜 같은 때는 국민들 앞에 서가지고 진두지휘도 좀 하면서 사찰도 좀 당하면서 그런 결기 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모든 혜택은 자기들이 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열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최소한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광주, 호남 이런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3당 합당 이후에 느꼈던 5.18 때 느꼈던 그 고립감이라는 것이 자꾸 그거를 소환함으로써 더 고립감을 더 만드는 것이 가장 비열한 사고 전략이라는 거죠. 지역은 언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